늦은 밤에도 늘 사람들이 북적였던 전북 익산의 작은 빌라. 한 남자의 30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건 지난해 여름. 다정한 친구들의 집에는 어두운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비로 스치듯 지나갔던 무언가. 베란다 너머에 서서 생일 파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 채 내내 베란다 유리문 앞을 지키던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그 기이한 비밀은 2달 뒤 의외의 장소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번엔 경남 거창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 저기 어디서 뭐 시체 파간 거 그걸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시체를 파갔다고요? 길 옆에 저기 시체 파갔다고 그러던데. 과수원 너머 하루에도 수없이 주민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사람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자갈과 나뭇잎으로 은폐되어 있었던 땅속 작은 구덩이에서는 웅크린 자세로 안매장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키 164cm, 옷까지 하나 걸치지 못한 여성의 주검이었습니다. 사후 경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패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또 습한 환경에 있으니까 실화파도 좀 진행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요. 전신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시신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온몸 전체를 멍자국이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반복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전신에 분포하고 있었으니까 무차별적인 폭행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고, 이게 딱딱 피멍이 들었는데도 딱딱하게 피멍 든 거라니까요. 자주 맞아가지고. 사이는 온몸 곳곳을 구타당해 생긴 다발성 손상. 변사자는 20살 여성 이미소 씨였습니다. 광주에서 가출 신고가 됐었던 그녀는 왜 경남 시골 마을 야산에서 발견이 됐을까? 안매장되기 전 그녀가 거쳐간 곳은 바로 익산의 그 빌라 베란다였습니다. 잔혹한 비밀은 어떻게 그 실체를 비로소 드러내게 된 걸까? 네, 김씨 계신가요? 묻혀있던 이미소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두 사람. 둘이 뭐 이제 사귀는 사이예요? 네, 상관없어요. 사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그 집에 나란히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이미소 씨를 베란다에 가두고 열렸던 차 씨의 생일 파티 때도 두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도 거기다 자기하고 저한테도 볼일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쐈어요. 김정희 씨 역시 문제의 베란다에 감금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엔 명령을 하는 자와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자 오직 두 부류만 있었습니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은 20대 후반의 장 씨, 장 씨 애인이었던 김 씨, 그리고 30살의 차 씨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피해자들 왜 살해했나요? 이들이 체포된 건 이미소 씨가 숨지고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땅속에 묻히기 전에도 피해자는 지옥과도 같았던 베란다 감금 생활을 2달 가까이 견뎠다고 했습니다. 세탁실이죠. 세탁실로 같은 베란다에다 감금시켜놓고 주변에 있는 낫이나 칼로 발이나 손등을 찢기도 하고 토치를 뿌려가지고 머리가 타기도 하고 손등에 대기도 하고. 도망가면은 근데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찾아고 어떻게 찾아가요? 잘 이체 추적 있잖아요. 그거 보고요. 딱 찾아봤어요. 외출이 허락된 때에는 위치 추적 앱으로 감시나 미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피해생의 동선을 감시 중이었던 가해자 김 씨. 김정희 양초루 씨 커플은 그 무서운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임모 씨라는 여성이 장 씨 집 위층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사람들로 소개를 받았다가 아예 그 집에 갇히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뭐 손자 만든다고. 통장만 들어준다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도 안 들어준다고. 친한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거짓말에 속아 아래층 집에 감금까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두 사람은 사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도 쉽지 않았던 장애인 커플을 유인한 이유는 뭐였을까?
우리는 이미소 씨가 숨져 나갔던 그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살다 이렇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누가 한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분위기였어요. 그녀 역시 그 빌라에 감금되어 있다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세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거였죠. 그 한마디로. 제가 있을 당시에는 주 수입이 저였어요. 거의 12시간 이상을 풀로 계속 일했다고 보세요. 일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성매매 그건 남자를 상대로 하는 걸. 성매매 있잖아요. 그거 시켰어요. 채팅으로 있잖아요. 채팅으로 대화하면서요. 그러면서 만나게 한 거예요.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조건 만남 앱으로 성매수남들을 접촉한 후 화장까지 시켜 김정희 씨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들. 실제 가해자 김 씨가 주고받았던 채팅에는 그 적나라한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하는 액수만큼 안 채워지면은 거의 14시간 풀을 돌려고 거의 10명도 만날 때도 있고. 하루에? 네. 여자친구 김정희 씨가 성매매를 했다면 양철호 씨는 막노동을 하고 그 수입을 모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당은 얼마나 받았어요? 일단은 거의 11만 5천 원 받고 자기 놔둬주고. 여자친구한테 조건 만남하라고 한 장 되게 밉겠네요. 살펴가서 저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그리고 사망한 이미소 씨 역시 이런 목적으로 수집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피해자가 가출을 했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채팅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같이 합숙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보냈어요. 실제 김 씨 휴대폰에서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해온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미소 씨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지갑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한 일당은 첫날부터 이미소 씨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매수남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더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면 이제 그 피해자한테 주먹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소 씨의 장애 문제로 성매수남에게 협박을 받게 되자 치아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안 믿고 싶었어요. 진짜. 연락받았을 때 아닐 거야 그래서 수백 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게 상상이 돼요? 나는 그게 정말 상상이 안 됐어 진짜. 네가 세상에 뭐 어떤 존재인지 알아? 벌레가 못하냐고. 벌레가 못하냐 알아? 뭐 네가 되겠어요. 죽여봐. 아니요. 김정희 씨 커플과 함께 이미소 씨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미소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박모 씨. 토치? 그걸로 머리도 막 지지고 낫으로 허벅지도 찢고. 빙초선? 그것도 바닥에 싹 뿌려놓고 애 공문할 때. 왜 바닥에 그걸 뿌려놔요? 애가 냄새나 들어. 아 그것도 있네. 가위로 키도 자르랬어요. 이미소 씨를 위협하기 위해 낯을 갈던 가해자 차 씨. 사망하던 무렵 이미소 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애가 똥을 쌌어요. 화장실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씻기려고 이렇게 물을 뿌렸다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머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렸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그 물이 진짜 뜨거운 물이었어요. 찬물도 아니고. 왜냐면 그 물을 뿌리고 베란다 문을 닫으면 여기가 김이 다 서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물이. 이미소 씨가 바지에 용변을 본 곳에 화가 나 가해자들이 돌아가며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렸던 그날. 이미소 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 장애까지 있었던 이미소 씨가 왜 그런 가혹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을까?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유인,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 그리고 살인과 사체 유괴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 장 씨에겐 징역 30년, 차 씨에겐 징역 20년이 내려졌고
김 씨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내가 나가면은 혹시 얘가 안 좋은 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죠. 나가고 싶어하고 채팅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과 SNS를 좋아했다는 이미소 씨. 학교를 졸업한 후엔 SNS 채팅에 대한 집착도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맨 나가서 그냥 그 채팅에서 만나고 그게 일이에요. 자기 일. 굉장히 심했어요. 스마트폰을 제가 뺐으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이미소 씨 SNS에는 그녀가 장애인임을 알고도 성적인 만남을 정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고 이성 친구도 만들고 싶었던 이미소 씨.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SNS 친구는 장씨 일당이었습니다. 간혹한 범죄자들과의 악연은 일단 끊겼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수당은 계속 받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네. 얼마씩 받아요? 90원. 네? 왜요? 이 통장하고 카드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니 믿을 수 있습니다. 매달 90만 원이 넘게 각종 연금이 들어오는 김정희 씨의 통장을 임모 씨라는 여성이 관리 중이라는 겁니다. 임 씨는 이미소 씨 살인사건이 벌어진 익산의 그 빌라 위층에 살며 가해자들을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김정희 씨는 임 씨가 세 가해자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내주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해주는 대신 통장을 가져갔다는 임 씨. 어떤 혹시 질병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건지? 올 2월달에 오셨고요. 마지막에 3월달에 3월 30일 오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나요? 17,000원. 올 3월 이후에는 방문한 적도 없고 매달 진료를 볼 정도로 큰 질환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원씩 나간다는 휴대폰 요금 역시 수상했습니다. 5월달 청구요금에서 34만 원이 신규 단말로 가산금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납부 금액이 15,111원이라고 표가 됐어. 15,000원이. 한 번 15,000원만. 네, 지금까지 수납 이력은 없어요. 김정희 씨 명의로 가입된 여러 대의 휴대폰 중 올해 납부된 금액은 15,000원뿐입니다. 59,500원. 52만 원. 고객님, 핸드폰 다 어디 있어요? 현재는 군산으로 이사와 정희 씨 커플과 연락을 한다는 임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임 씨 되시죠?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인데요. 혹시 장 씨하고 김 씨하고 참 아시죠? 근데 저한테 왜 어떻게 하시고 전화번호 해주셨나요? 다시 걸어봐야겠습니다. 통장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그거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남자가 돈을 다 쓴대요. 돈 나오면 돈을 다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맡기고요. 병원 가고 그냥 핸드폰도 다 내주고. 언제 가세요, 산부인과는? 병 나오면 바로 가요. 그럼 매달 가신다고요? 네.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병원은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그래 안 갔다고요? 제가 병원 가서 확인도 하고 왔어요. 기억이 없을 텐데. 거짓말 잘 치는데 사람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도 올해 15,000원인가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5,000원이요? 한번 저 전화 드린다고. 근데 저 전화 드린다고요. 방송국에서 부탁하시면 안 해주고 내가 물어볼게. 방송국 전화 드릴게. KBS 해야겠죠? 연락을 준다던 임 씨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김정희 씨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 김정희 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나쁜 생각. 돈이 많이 없생겨. 김정희 씨의 탈출로 베란다에서의 참혹한 비극은 그 진상이 밝혀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